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더빅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핵심 노동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에 대한 고용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은 75.2%로 OECD 36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습니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77.2%로 OECD 평균인 77.3%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 일본 85.9%, 독일 84.3%, 프랑스 81.9% 등은 고용률이 높아 우리나라와 격차가 컸습니다. 한경연은 핵심 노동인구의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첫 직장을 얻는 입직 연령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 교육, 노동환경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한경연 관계자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높여 취업 연령을 단축시키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 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가 필수라며 특히 여성이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연간 매출 2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자 국내 이커머스 역대 최대입니다. 다만 물류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순손실 또한 사상 최대인 1조 8천억 원에 달해 향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쿠팡의 매출 규모는 국내 유통업체 1위 이마트의 온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 16조 4,514억 원을 기록했는데 쓱닷컴과 지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 글로벌의 매출을 합쳐도 18조 원 수준입니다. 쿠팡은 2년 전에 비해 매출이 거의 3배 성장했다면서 새벽 배송과 편리한 반품, 쿠팡 플레이 등 획기적인 고객 경험을 입증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불어난 규모만큼 쿠팡의 적자폭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순손실은 1조 8,627억 원으로 전년 5,593억 원의 3.3배 수준입니다. 쿠팡 측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 비용과 쿠팡이츠, 쿠팡 플레이 등 신사업을 위한 투자 비용 약 1,600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고 지난해 2분기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3,574억 원의 손실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성장을 위한 계획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상장 이후 자체 상품을 크게 늘리고 와우 멤버십 가격을 높인 행보를 보면 적자 개선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MSCI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일 종가 기준으로 러시아를 EM에서 빼내 독립시장으로 재분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서 한국 증시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MSCI 신흥시장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국은 중국 32.38%, 대만 15.91%, 인도 12.47%, 한국 11.95%, 브라질 4.56% 등입니다.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28%였지만 최근 러시아 증시가 폭락한 것을 고려할 때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중은 약 1.5%로 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SCI EM 지수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산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비중은 12.43%로 0.1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MSCI EM 지수에서 러시아가 빠질 경우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외국인 자금을 최대 4조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는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 결정과 관련 오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과 러시아 내 자회사를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EU의 규제에 따라 이달 12일부로 러시아 은행들을 결제망에서 차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방크러시아, 방크오트크리티에, 노비콤방크, 소브콤방크, 프롬스비아지방크, VEB 등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책은행이자 러시아 제2의 은행인 VTB방크도 배제 대상입니다.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 11,000개 은행을 연결하는 국제통신망으로 여기서 배제되면 국제금융시장의 접근이 극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삼성 SDS는 최근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확산과 원격 근무 증가 등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공격, 원격 근무 환경에서의 기업 내부망 공격, 제조, 기간시설 대상 사이버 테러, 진화하는 랜섬웨어 공격을 주요 위협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이 늘어나고 핵심 시스템까지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가운데 취약한 보안 설정을 노리는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클라우드 업무 환경에서 운영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안 설정 오류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 SDS는 클라우드 제공사별로 다르고 복잡한 보안 설정 오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 기업은 보안 설정을 자동 점검하고 보안 기준에 미흡한 부분을 찾아 변경해주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채용 인원은 총 236명으로 채용 시 수행 업무는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업무, 소득총액 신고 등 공단 현안 업무 보조 지원이며 지원서 접수는 오는 3월 7일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채용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3월 3일 더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